안녕하세요. 오늘 바이오 헬스 공유대학 단장 안유찬 교수님의 인터뷰를 맡게 된 바이용 박성주라고 합니다. 교수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헬스 융합대학 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안유찬 교수인데요. 소속 학과는 보건의료경영학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1년도부터 우리 대학에서 바이오헬스 융합대학 사업에 참여대학으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사업단의 다른 교수님들과 또는 연구원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바이오 헬스란 무엇인가요? 바이오 헬스는 일종의 합성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이올로지 분야, 그러니까 생명과학.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약을 개발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 또는 유전체 분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생명공학적인 부분이 강조된 부분이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헬스케어라고 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건강 관리까지 하는 포괄적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병 치료를 하는 쪽에 전통적 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건강관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분,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헬스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대전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분야가 ICT 융합을 통해서 이루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다 뭐 이런 쪽까지도 확대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은 무엇인가요? 지금 저기 바이오 헬스 혁신융합대학, 이거는 일종의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공유대학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 취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어떤 변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소위 이제 신기술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신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을 주도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대학에 이제 지원 사업으로 설계가 됐고, 다만 이제 과거와 달리 특정 대학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공유하고 살려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해라. 그래서 21년도에 우리 바이오 헬스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8개 분야로 출발을 해서 금년도 23년도에는 5개 분야가 추가돼서 현재는 13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합니다. 바이오 헬스는 잘 아시겠지만 단국대학을 주관대학으로 해서 상명대, 홍익대, 수도권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우송대, 부산의 동의대, 그 다음에 원광보건대, 이렇게 7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난 3년 동안 바이오 헬스 분야의 3개 전공이죠. 디자인 전공, 디바이스 전공, 데이터 전공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의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다들 앞서 얘기한 8개 신기술 분야,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다 앞으로 사업이 굉장히 산업이 규모가 커지고 인력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인력 양성을 지원하듯이, 바이오 헬스인데요, 다른 분야하고 달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 헬스는 종국에 가서 뭘 다루는 거냐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분야거든요. 그럼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다룬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욕구 또는 오래 살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우리 이 관심을 가져본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고 검증받고 있고 기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우리 학생들 잘 보시면 스마트폰은 다 들고 다니시지만 요새 점점 와치 들고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하루에 소비,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하는 학생들이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미래 전망은 상당히 큰 폭으로 확산되고 발전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 헬스 관련 직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혁신융합대학에서는 디자인 전공이 있고 디바이스 전공이 있고 데이터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전공 분야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위 헬스케어와 관련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회사에 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아니면 플랫폼을 디자인을 해서 소위 말해서 휴먼 인터페이스라고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느냐라는 디자인적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가상현실이나 무슨 실감형 미디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체계도 구축할 수 있고 또 데이터 전공하는 학생들은 요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의사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뭔가 스크린 작업을 해준다든가 또는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컨설팅을 해준다든가 그래서 점점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병원들도 이제는 최첨단 의료 장비 아니면 다양하고 최신의 분석 기술을 이용한 환자의 진단과 진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병원 의료기관뿐만이 아니라 제약회사 또 이제 개인별로 유전체 정보 서비스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야를 비롯해서 새로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는 여전히 건강관리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헬스에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어느덧 저희들이 그 혁신융합대학 교과과정 운영을 3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3년간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이켜 볼 때 물론 좋은 점도 많지 있지만 개선해야 될 점도 이제 많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7개 대학의 학생들이 학기 중에 똑같은 교과목을 듣다 보니까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 거의 대부분의 교과목이 온라인 수업에 의존한단 말이죠. 근데 온라인 수업이 성과가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 수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교수자가 만들어내는 학습 콘텐츠가 질이 좋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유용한 어떤 질을 갖고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자인 학생들이 출석 수업처럼 목요일날 1, 2, 3교시 나는 그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듯이 이 온라인 강의지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특히 교수자와 학습자. 비록 공간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사이버 공간 내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뭔가 학습의 방법론 아니면 학습의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주고받음으로써 학습의 효과가 증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 요건은 이 3가지인데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과연 이 3가지가 다 충족됐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아쉬운 점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냐면
여러 대학 교수님들이 강좌를 만들다 보니까 혹시 교과목의 내용의 중복성은 없는지, 이 교과목에서 배운 것이 또 저 교과목에서도 상당 부분 중첩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은 현재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이제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학생들이 참석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비교적 학점 따기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수업을 들을 때는 혁신대학의 교과목뿐만이 아니라 실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과목들도 뭔가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학습을 할 때 효과가 있는 거는 어느 과정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혁신융합대학은 대부분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학습을 매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 이수과정 중에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학습 활동을 하는 거는 자기 어떤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목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 4년을 졸업 조건을 채워서 학사학위를 받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혁신융합대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이 전공하는 이외의 과정으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이수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과목을 이수를 해야만이 그런 어떤 졸업 조건 자격을 주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다수의 교과목만이 아니고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기술만 셀렉션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그것 때문에 도입된 게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거든요. 지금까지 혁신융합대학에서는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디그리 지정된 교과목 12학점을 이수하면 이제 되고는 있는데요. 지난 3년간 이렇게 운영한 것들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 최근에 마이크로 디그리 이 제도의 어떤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마이크로 디그리 고도화를 해서 정말로 전문성을 추구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전공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학과 전공 연계형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산업체와 교과 과정을 공동으로 하는 산업체 연계형,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 연계형,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시도합니다만 글로벌 교류 협력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 대학에 가서 네덜란드 대학의 학생들과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글로벌 체험형이 있고, 내년에는 좀 더 국가로 확대하거나 이래서 마이크로 디그리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개선해 나가고 있고, 혁신융합대학은 잘 아시다시피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희망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접근한단 말이죠. 그때 자기 전공과 바이오헬스 분야에 뭔가 연관성이 있거나 본인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 선택해서 하게 해주면서 또 하나의 어떤 이쪽 분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그런 차원에서 마이크로 디그리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해서 바이오헬스 케어라고 하는 이 산업이 어떤 부분이 있구나. 근데 내가 전공하는 부분도 거기에 이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회를 탐색한다는 의미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이오헬스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이 있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개 참여대학 학생들의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온라인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열심히 해주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요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강의실에서 교수님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질문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팬데믹 때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때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건데, 자, 그런 부분들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수업 방식을 제가 명명하기로 하이브리드라고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과목들을 공부하고 학습의 내용상 실제로 만나서 실험이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교과목 운영 방식을 좀 변경하자. 그 다음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교과목의 학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도를 한 게 소위 말하면 코위급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이 혁신융합대학에서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좀 극복해 나가자 해가지고 매년 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모든 학생들이 특별한 캠퍼스에 모여서 그때 전문가 특강도 듣고 또 같은 학생들끼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뭔가 토론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 하는 코어위크 프로그램을 첫 해 했고 지금 두 번째 했죠. 근데 점점 참여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 또는 주관하는 대학들이 다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코위크가 전국의 모든 SK 융합대학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대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코위크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는 7개 대학이 모여서 어떤 코위크와 비슷한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 혁신융합대학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위크뿐만이 아니라 산업체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프로젝트를 우수하게 수행한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위밋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혁신융합대학 프로그램은 전체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하는 코위크, 그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위미트, 이렇게 두 개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이제 3년 차예요.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우리가 3+3이라고 그래가지고 총 사업 기간은 6년이고 전반기 3년, 후반기 3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전반기 사업이 끝나고 연말에 전반기 동안 이루었던 이 사업 성과에 대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후반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첫째로는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혁신융합대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홍보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했던 것 중에 저희들이 아직 계획하고 완결을 짓지 못한 것 중에 실제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실험과 실습을 해볼 수 있는 소위 리빙랩이나 프로젝트 실습실 같은 것들을 확대하려고 그래요. 그래 현재 에듀파크 2층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생체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통합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쭉 프로세스 절차를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실습실을 전체적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고 내년 봄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학 연계형 마이크로 디그리하고 영국과 그 밖의 지역은 이제 글로벌 협력 관계를 맺고 특히 영국의 웰빙 연구소에 여름방학 기간 중에 단기 파견해서 그쪽에 글로벌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할 그런 예정이고요. 후반기 2024년 내년도부터는 아주 활발하게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특히 학습 동아리를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관련 경진대회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진을 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로 이제 IoT 분야나 또는 데이터 분석 분야, 인문학 분야 이런 교수님들을 모시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어떤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좀 초빙해서 학생들 교육에 적극 투입을 좀 할 예정입니다. 학습 동아리 얘기하셨는데 학습 동아리는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모집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는 소위 생체 신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핸들링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IoT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여타 그냥 일반론적으로 대학생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3명에서 한 5명 정도가 팀을 이루고요. 그러면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1회나 2회 정도의 모임을 갖고 교수님 지도하에 토론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전개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각종 지원, 예를 들면 참고 도서라든가 만약에 실험을 하게 되면 그러한 필요한 재료라든가 그 다음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는 우수 동아리에게는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하거나 아니면 외국의 연수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좀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면 실제 그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체와 연계관계를 이루거나 아니면 후반기부터는 스스로 아이템을 만들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초기 창업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우리 사업팀에 좀 문의하셔가지고 스스로 팀을 짜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잠깐 들어보고 적합하면 지도교수를 배정하고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출발은 좀 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헬스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미 혁신융합대학에 참여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 재학생들이 이 사업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근데 자기가 지금 현재 무슨 전공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수일 수 있어요. 직접적인 보건의료 계열이 있습니다. 한의학과, 간호학과, 임상병리, 물리치료, 응급구조 이런 학과들이 되겠죠. 이런 학과들은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과목 이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현장 실습도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이렇지만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통해서라도 바이오헬스 교과목을 좀 듣는다면 본인들이 의료기관 현장에 갔을 때 시대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서비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인지하고 들어가니까 강점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이나 이런 쪽에 전공하는 학생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사실 인문사회 계열 분야에서는 취업이 현실적으로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융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회 진출 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현재 혁신융합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 질 관리를 해야 된다. 학점을 비교적 용이하게 따기 때문에 이걸 듣는다가 아니고
뭔가 이걸 통해서 나의 경쟁력을 또는 나의 전문적 지식을 승화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철저한 자기관리, 학습 계획을 잘 세우고 그대로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정규 교과목 이외에도 비교과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학생 모집하면 정원을 넘어서 좀 경쟁력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을 모아서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참여도가 조금은 떨어지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인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 서포터즈에 대한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서포터즈의 활동할 인원도 좀 늘리고 또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장학금의 규모도 좀 늘리고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인터뷰 마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인터뷰 마치는 소감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여담이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우리 서포터즈가 중심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의 장점을 본인에게도 적용받을 수 있게끔 기회를 창출하는데 좀 큰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